제가 최근에 먹어본 고기 중에서 정말 맛있다고 느끼는 고기가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서는 이런 고기를 먹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숙성 고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먹은 건 이제 생고기인데, 알고 봤더니 이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이 육가공 공장을 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육가공 공장이 아니고 이제 연매출 한 100억 정도 나오는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고깃집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고기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의 맛이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싶고,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런 고기는 한 번쯤은 좀 먹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깃집을 잘 운영하셨던 분은 아니시고, 처음엔 당연히 힘드셨습니다. 육가공 공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드셨는데 지금은 꽤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만나보시고 그 노하우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육가공은 어떻게 하다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저희가 식품 회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초반에 그 이제 식당에 식자재 같은 공산품도 납품을 하고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기 육가공 많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기를 하면 어떨까? 고기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사서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마진이 없더라고요. 이걸 사서 이렇게 갖다 주면 심부름하는 그런 느낌 같이 되더라고요. 그 고깃집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고기를 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 식품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제 육가공 공장에 막내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부터 배웠죠. 포장 배우고 돼지를 배우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배우고, 칼을 딱 6개월 만에 주더라고요. 6개월 동안 포장하고 이제 돼지를 무조건 배워봐야 되겠다. 근데 공장을 가보면 앞다리 까는 사람은 10년 동안 앞다리만 까고, 뒷다리 까는 사람은 10년 동안 뒷다리만 까고, 그럼 한 마리를 다 발굴을 못해요. 삼겹살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삼겹살만 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 이걸 배워서 이 돼지를 우리가 팔겠다,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일단 초반에는 포장으로 힘을 길러야 된대요. 이 손목에 힘이 없으면 칼이 이렇게 와서 미끌려서 이렇게 찌르거든요. 또 그런 게 있구나. 힘이 없으면, 이 손에 힘이 없으면 쿡 이렇게 밀려버리면 칼을 잘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기는 거기 때문에. 무섭다. 그러니까 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 포장으로 손목 힘을 한 6개월 길러야 돼요.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칼을 줘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때 칼을 딱 잡고 6개월 만에 딱 배워가지고 그 돼지를 사서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해체해서 연습도 하시고. 연습하고 다음날 또 해보고 한 마리를 다 먹고 이랬어. 나눠주고 하고. 근데 이제 지인이 삼겹살 집을 이제 차리셔가지고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그때부터 거예요. 한 마리부터 한 마리가 이제. 시작되는 게 벌써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니까 웬만한 대구에서 성장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것들은 대표님이 이제 납품을 네, 하면서 많이 약간 했었죠. 키웠다고 봐도 무방한데 어떻게 보면. 아니죠. 제가 더 많이 배웠죠. 처음에는. 예. 예. 근데 이제 그들한테도 배우고. 가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가면서 약간 좀 고충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 이제 물량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 눈높이가 자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돼지 100마리를 작업하면 우리 같은 이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돼지들이 100마리가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사람도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뭐 근육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듯이 돼지들도 똑같거든요. 네. 먹는 양의 뭐 성격 뭐 이런 맞아요. 습관 이런 것 때문에 돼지들이 다 다른데, 그 돼지는 이제 좋고 나쁘고가 없는 게 뭐냐면 그 특성에 맞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밥집 같은 경우는 지방기가 없어야 되고, 없고 살코기 네, 위주로 살코기 해야 되고. 위주로만 써야 되고, 뭐 반찬 같은 것도 장조림 같은 거는 진짜 그쵸. 기름이 완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완전 살코기.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로스 구워 먹는 집은 좀 마블링이라고 하죠. 좀 그 있어야지 마블링이 맛이 좀 있고. 이제 살아 있고 고기 질도 단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당마다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맞추나요, 근데? 그러니까 거래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국밥집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하게. 족발집도 있어야 되고요, 뭐 불고기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영업도 하셨나요, 혹시? 영업 엄청 열심히 했죠, 예전에. 거래처를 늘리기 위해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돌방인가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물도 뿌리고 소금도 뿌려가지고 오픈도 못 했는데 마수도 못 했는데 무슨 영업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아침에 가면 싫어하고 저녁에 가면 주인이 잘 없어요. 그쵸. 네, 그러면 항상 몇 시에 갔냐면 마감할 때는 주인이 있거든요. 맞아요. 12시 요럴 때 되면 이제 명함 들고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많이 늘리시고, 네, 거래처를. 늘리고. 와, 진짜 밑바닥부터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작업했을 때 다 생물 장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유통기간이 45일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45일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걸 못 팔아내면 나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손해가 진짜 나는 이건 거예요. 약간 너무 약간 가슴 타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육가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들은 삼겹살, 목살 이런 것만 파는데 나머지 고기는 못 팔면 그거는 하나만 하면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지금도 이제 육가공 하시는 분들이 보시겠지만 정말 힘든 그 생물 장사가. 육가공을 시작을 하셔서 예, 예. 발굴을 하시다가 예, 예. 돼지 한 마리까지 발굴 다 예. 하시고 영업도 다니시면서 그렇죠. 거래처를 늘리고 예. 그 육가공 회사에 그러면 매출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육가공만 해서 한 100억. 1년에 100억이요? 예. 근데 그 매출만 높지 뭐 순이익은 얼마 안 돼요. 이게 아실 거예요. 유통이니까. 예, 제조잖아요. 제조업은 몇 프로 안 돼요. 제주 유통이다 보니까 그거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는 게 문화 자체가 좀 제조를 하면 물건을 납품을 하면 바로 이게 안 돌아요. 이게.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사실. 식당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돈이 바로바로 들어요. 아 현금도 들어오고 카드 현금 바로바로 장사. 입금되고 네. 하니까 다음날 되면 바로바로 들어요. 아 근데 이제 너무 그건 재밌는 거예요. 미수가 엄청 깔리잖아. 엄청. 미수 한 어느 정도까지 깔려보셨어요? 뭐 그냥 몇십억. 몇십억이요? 또 그래요. 이제 내가 능력이 없을 때는 네. 좀 바운다리가 좀 작을 때는 미술을 돈 달라는 소리를 하면 다른 걸 써버린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결국엔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제 당당해지더라고. 처음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죠. 낮에 돼지 잡고 저녁에 영업하고 아침에 또 돼지 가지러 갔다가 돼지 싣고 내려와가지고 또 돼지 잡고 저녁에 영업하고. 그러니까 농장에 가서 돼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로 도축장까지 가서 이제 그거를 도축해서 원육을 네, 원육을 이제 원육을. 가져올 때 비용이 들어요. 그거 아끼려고 이제 차를 직접? 사고, 네, 그거 아끼려고 한 마리당. 지금 운영하시는 이 브랜드가 그냥 탄생된 브랜드가 아니라는 게 대표님의 그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브랜드가 네. 좀 그래도 만들어지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돼지 한 마리 갖다 주면 그때 한 마리당 8,000원인가 이랬거든요. 이제 배송비만. 아 배송비 그게 뭐 100마리 되면 얼마 80만 원. 아 그렇죠. 그거 아끼기 위해서 직접 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차 끌고 참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돼지실로 갔다가 아침에 와서 돼지 잡고 배달하고 저녁에 또 영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거의 뭐 한 3가지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식당 하시면서 네. 처음에 네. 좀 매출이 처음부터 잘 나오지는 아유, 않잖아요. 안 그랬죠. 어떤 게 좀 힘드셨어요? 일단은 알리는 게 저희 네. 고기를 한번 드셔보시면 단골 손님이 될 건데 그때도 직접 구워주셨어요? 네, 다 구워드렸죠. 아, 그때부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돼지만 잡을 줄 알고 이 돼지가 내가 어떤 게 맛있는지는 내가 아는데 손님한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 손님이 안 오시니까 아, 저 우리 고기 진짜 맛있는데 왜 손님이 없나. 딱 차리자마자 2달 만에 코로나가 바로 터지더라고요. 아, 이거 뭐 장사 처음 시작하셨는데 처음 시작이요. 2달 만에 네, 코로나. 2달 만에 코로나 왔죠. 근데 그래도 저는 작게 시작했거든요. 그 작게 테이블 8개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크게 비용이 안 들었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르게 벌 수 있는 본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방금 이거 먹은 거는 네. 진짜 이 기름이랑 같이 살코기랑 섞여 있는 비율이 반반, 반반. 아, 진짜 완전 반반이에요. 반반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 육향이 너무 많이 잘 나네요. 예. 아, 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먹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 고기 맛을. 아, 좀 드세요. 천천히 네, 드시면서 확실히 이게 얘기하시죠. 경쟁력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요즘에는 브랜딩만으로 예. 무언가를 좀 하려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아, 예. 마케팅이나 브랜딩 해서 조금 띄워가지고 뭔가 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본질에 입각한 브랜드를 또 만드셨고 또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계시고 뭐 약간 브랜드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대표님? 그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근데- 원래 좀 멋있는 말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철학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고기를 제조를 하는 입장에서 네. 항상 저는 고기가 제일 좋아야 된다. 돼지가 아, 좋은 게 들어와야 무조건. 된다. 무조건 원육이 좋아야 된다. 아 근데 그거는 이게 그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가장 첫 번째로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 고깃집에서 고기가 맛없으면 다른 게 뭐가. 일단 고기가 맛있어야지 네. 뭐 응대든지 그렇죠. 서비스든지 뭐, 그렇죠. 그런 걸 좀 네.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고기가 맛없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육가공에서 좋은 돼지를 내가 우선 먼저 잡아야 놔야 되고 이 돼지를 꾸준하게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걸. 요즘에 보면은 큰 도매 업체들 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브랜드 많죠. 보면은 뭐 YBD 같은 예, 것도 예, 팔고 예. 뭐 요크셔, 예, 버크셔, 예. 듀록 막 예, 섞인 것도 예.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것과 이제 우리 국내산 돼지하고 맛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사실 비교를 딱히 해보진 않았어요. 네. 저는 그 20년 동안 키워주신 농가 몇 분이 있거든요. 그 종이 뭔지 뭐 공부까지는 해본 적은 네. 없어요. 근데 먹었을 때 그분들이 키워주시는 돼지는 분명히 다른 것과의 차별이 조금 있어요. 아. 네. 먹어보시면 진한 맛이 아, 진한 있거든요. 맛. 그 고기의 본연의 맛이라고. 그 또 색을 보시면서 한눈에 아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성을 안 해도 된다는 이유가 숙성하면 맛이 똑같아요.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이 집이나. 왜냐하면 다 드라이징 해가지고 시키는데 전부 숙성한 맛이 일정합니다. 일정하죠. 이 집 다 똑같아요. 일정하죠. 숙성에 있는 맛이 다 그래서 똑같아요. 수입산 고기도 이제 그렇게 팔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숙성은 해버리면 고기가 다 똑같은 맛이 나요. 아. 그래서 특별함이 없어요. 모듬 세트 같은 거 시키면 부위별로 나오는데 그 네. 맛이 또 다 다르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게 일반 개인 고깃집에서 네. 이 모듬을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은 건가요? 수급이 있겠죠. 일단 수급에서 이제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만약에 한번 딸리기 시작하면 구하지를 못해요. 절대 못 가면 내가 돈을 5만 원, 10만 원 준다 해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일단 여름에는 돼지가 안 크거든요. 나중에 식당 가셔서 가지고 한번 겨울에 먹은 삼겹살이랑 여름에 먹은 삼겹살이랑 딱 구분을 해보세요. 아, 그 여름에 차이가 돼지는 있는데. 맛이 훨씬 못해요. 여름 돼지. 아,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뭐 모르- 그걸 기억을 못 하니까. 못하죠. 네. 여름에 맛있는 집이 잘 없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더우면 기진맥진해가 밥을 못 먹고 살이 빠진다고요. 네. 그러면 출하가 될 때 어느 정도의 이상이 돼야 되는데 기간은 지났는데 몸무게가 미달돼요. 그러면 그 돼지들은 쭉 이제 삶는 데 가야 돼요. 수육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 어차피 더 이상 이제 더 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도축을 해서 빨리 가야죠.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시기까지 그래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아.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뭐라고 뭐 얘기해야 큰 되나 목표를 가져라. 네. 뭐 장기적인 계획과 뭐 단기적인 계획, 뭐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이 자기 개발 책이나 이런 게 많이 얘기하는데 대표님은 그냥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도 큰 목표가 없거든요. 그냥 아. 지금 가맹점 나가신 분들 전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 목표.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 안 굶겨야 된다. 그 정도요. 어쨌든 내 사람, 네. 우리 가족이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을 좀 지키는 네, 것들. 그렇게 지켜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더 이상 뭐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이런 자기개발서들 네. 이런 데서 막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것보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네, 맞아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이래 높게 본다고 저는 또 그 정도의 인물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 지금 같이 지내는 회사 식구들이랑 우리 이제 가맹점주들이랑 그냥 즐겁고 재밌고 벌 만큼만 벌고 열심히 살면 된다. 아, 그 생각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하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너무 네. 만족하시는 네. 거고 다들 오셔가지고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장 그게 큰 행복이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식당에도 매일 나오는 이유가요. 손님들 드시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 나오고 제 집이 요 바로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상군에 오셔가지고 한번 네. 먹어봤으면 좋겠는 게 고깃집을 하시지만 고기를 잘 모르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많죠. 만나보면. 예,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시면 아 이런 차이가 맞아요.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숙성고기를 많이들 아, 취급을 맞죠. 하시고 숙성고기를 많이들 먹으러 다니세요. 왜냐면 맞죠. 유명한 곳들이 다 숙성고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고기도 드셔보시면 네, 맞아요. 좀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것 같아서 네. 꼭 좀 한번 와보셨으면 네. 좋겠네요. 오늘 진짜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이제 상군에는 돼지고기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거라서 아, 예, 예. 원래 보통 그 자리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알잖아요. 예. 좋은 건 잘 안 보이고 지적할 것만 보이잖아요. 맞죠. 네, 이제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아, 예,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 먹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